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4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쉽고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하죠. 네, 선녀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녀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선녀님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전화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저희 그러면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연결됐대요.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삼성물산 한번 봐주실래요? 삼성물산이요? 네네. 예,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10만 1,500원에 네. 40%요. 10만 1,500원에 40%. 이거 비중 많이 갖고 계신데, 이거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1월 말쯤에요. 올해 1월쯤에요? 네네, 말쯤에.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뭐 크게 내리지 않아서 그나마 이런 시장 대비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잘 크게 안 움직이네요. 그렇죠?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게 얼마 전에 12만 3천까지 갔었거든요. 맞아요. 잠깐 좋았었죠. 네, 그래서 기다렸는데, 난 계속 지고 가려고 봐서.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받았던 거를 굉장히 또 좋게 보시나 봐요. 예. 그냥 뭐 급한 게 없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천천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천천히 그냥 가지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지 살펴드릴게요. 네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삼성물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물산 얼마 전에 12만 원대 중반 정도였죠? 갔다가 금세 또 올린 만큼 빠졌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요 수주 때문에 잘 가나 싶더니 그때 하루 만에 굉장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난 건가 싶기도 하고 계속 천천히 좀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겠습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매수가가 굉장히 예술이네요. 예술이다. 나의 평가. 올해의 저점이 10만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요즘에 이렇게 손실 많이 안 보고 있는 분 거의 없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 저점에서 매수를 딱 하셨는지 너무 이제 다행이기도 하고 뭐 대단합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은 사실 고민이 별로 없어요. 네. 삼성물산은 일단 지난번에 사우디 거는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나왔다 봐야 되겠고요. 일단 삼성물산은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1조 1,900억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2조가 넘을 걸로 봐요. 2배가 되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익상에서 너무 좋을 걸로 보고 있고 1분기 때도 이익이 지금 79%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고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하반기 때 더 좋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이제 많이 빠져서 횡보 중인데 삼성물산이 이제 단지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은 삼성물산이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 뭐 건설이랑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약점이에요. 삼성물산이 과연 뭐 하는 회사냐. 그렇죠. 옛날에는 그 건설 비중이 커서 건설이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바이오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어요. 무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냐면은 투자 포인트가 이제 실적이다. 일단 실적 숫자가 잘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실적인 것 같고 단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용 씨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사면이 된다면은 또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해줬었어요. 근데 또 그럴까에 대해서 조금 좀 이제 오히려 좀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삼성물산한테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약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에 건에 많이 엮인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약점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실적만으로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비중이 45% 정도 되시잖아요. 40%딱 되시네요. 그걸 들고 계속 중기 투자를 하시면은 지치죠. 예, 좀 지칠 수가 있어요.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네. 잘못하면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제 생각엔 요번에 나왔던 12만 3천 원 단위 위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2만 한 2천 원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서는 뭐 한 20%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돼요. 이런 종목은. 예, 그래서 20%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한 20%는 14만 원 정도까지 일단 네. 예, 가져가 보시는 걸로. 이건 중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예술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올해 네. 최저점에서 매수하셨으니까 부담 없는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요. 자, 그런데 비중이 조금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 12만 2천 원 이 정도 됐을 때는 비중 절반 덜어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14만 원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네, 너무 걱정 말고 수익 충분히 누려보세요.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전화로 삼성물산 봐드렸습니다. 아 진짜 매수하신 가격이 정말 대단하네요. 올해 딱 1월 27일 그때 저점 나왔던 그 구간입니다. 자 삼성물산 살펴드렸고요. 첫 번째 전화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은 의류주 오늘 뭐 탄력이 워낙에 좋았던 종목인데 휠라홀딩스입니다. 자 35,200원에 10% 비중 오늘 장에서 7%가 넘게 올랐죠. 이 종목이 사실 좋았을 때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난해입니다. 그 뒤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매수가 굉장히 붙었어요. 자, 그래서 3만 원대 다시 위로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수수님은 상승은 계속 탈까요? 여기서 이제 다시 꺾고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물 탈지 말지 고민도 하고 계시다는데 확실히 고민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지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휠라홀딩스 오랜만에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갈지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놓는 건 또 어떨지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휠라홀딩스가 이제 이상의 월드컵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죄송하네요. 떨어뜨려가지고요. 네. 일단, 그래도 전략은 잘 잡아주실 거죠? 네, 당연히죠. 네. 힐라홀딩스를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중점적인 부분은 지금 최근에 골프라든지 아니면 테니스 쪽으로 많이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휠라홀딩스의 그런 원조적인 그런 디자인 제품들이 다 골프나 테니스 쪽에 치중이 되어 있던 원래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이 아니죠. 이런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을 때가 이 MZ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MZ 세대라고 너무 폭이 넓죠.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굉장히 또 취향 저격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완전히 개편을 해서 그때 한번 반대로 굉장히 크게 보여주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글로벌 아이돌 BTS까지 모델로 쓰면서 여기 주가의 상승을 굉장히 크게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는 듯 보였으나 자, 여기서 지금 상승을 돌리는 듯 싶었으나 여기서 돌리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힐라홀딩스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브랜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요. 그 와중에 어떻게 본다면 좀 브랜드를 재정비하고 있는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신경을 좀 못 쓸 수가 있잖아요.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특히 의류업계들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판매량이 좀 감소도 했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그런 충원도 좀 모자랐고 광고 집행비도 아무래도 많이 든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와중에서는 이러한 악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 하방 압력을 많이 가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2분기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자체는 늘었어요. 매출액 자체는 는 것으로 보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이 팔긴 팔았어요. 근데 남기는 게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매출이 증가했다고 무조건 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지 마시고 뭐 순이익이나 아니면 영업이익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얼마나 남겼냐. 맞습니다. 이거는 재무제표의 기본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매출이 감소하고 지금 공급
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가가 많이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의외로 증가를 했잖아요. 뭐 명분을 저는 가져다 붙인다면 테니스의 열풍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가 기대감에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근데 열풍 계속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갑자기 오늘 터진 게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힐라로딩스가 1조 7천억짜리예요. 절대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7%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이 투자자별로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외인들이 이 지금 고환율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순매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기타 법인 쪽도 요즘에 많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사실 기타 법인 쪽에서 이런 세력의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세력이라는 집단 자체는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굉장히 조용히 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는 걸 원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기타 법인 쪽을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타 법인에서 7월 18일에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어제 끝까지 상한가 꽉 잡고 있었죠. 네, 오늘도 맞습니다. 상승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팔았어요. 자, 그 말은 뭐다? 아, 이게 어느 정도 좀 나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를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전일의 종가, 전전일이죠. 이제 전전일의 종가에 좀 기인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힐러홀딩스를 보자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면 이평선이 계속해서 61평을 돌파하는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매수의 적기로 본다면 사실 이날이죠. 4월 18일에 121평을 뚫었어요. 120평을 뚫고 여기서 다시 내려올 때 눌림목 자리가 사실 정석상으로 따진다면 추세가 살아나려면 이 121평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무너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착안을 해서 지금 일단 61평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121평을 올라탄 이후에 여기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눌림목이 나올 거예요. 네, 돌파 이후에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는지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거나 두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점에서 터지는 그런 거래량들 뭐 지금 현재 보시면 거래량이 이거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최소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보면. 네, 맞죠. 최소한 여기 부분은 저는 거래량 정도 나와줘야 그래야 의미 있다. 네, 맞습니다. 상승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이제는 밑에서 받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시청자분께서 잡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쉽지 않죠. 네, 방금 말씀드린 121평 돌파 이후에 눌림목 자리 혹은 거래량이 아래에서 크게 터지는 최소 여기 지금 2177K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추가 매수 고려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휠라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요거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드실 텐데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명확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휠라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수수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이어가 보죠.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대망의 꿈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인데요.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시네요. 자, 반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19,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비중 25%. 19,200원이면 제 생각에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좀 솟구치려고 꿈틀을 낼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차트 보시는 대로 조자리. 저기 잠깐 올라갔을 때 다시 금방 또 내려오더니 시장 밀리면서 정말 급격하게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자마자 금방 이렇게 떨어져서 걱정하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망의 꿈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파트너 1위사인데 신규 상장사인 가온칩스의 코아시아보다 더 밸류 평가를 못 받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코아시아 이런 종목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와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는 계속 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도 진단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주가는 내려갑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테크놀로지는 이제 작년에 이제 뭔가 인원 세팅, 그러니까 이 회사는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인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계 능력을 가진 인원들을 많이 보유하는 게 다른 제조업 회사로 보게 되면은 제조 네. 설비 증설한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마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이 제대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1분기 때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비스무리하지만 10% 더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시장이 좀 나빠지기도 했고, 네. 지난번에 시장이 좀 하락한 그 구간에서 6월 16일 날 예.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이 나왔어요. 사실 그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은 어떤 회사고 간에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그렇죠. 얘기가 아닙니다. 예. 얼마 했냐면 200억이니까 네. 이게 자기 자본 대비 12%거든요. 적지 않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목적이 중요한데 투자 목적이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아, 급해서 돈 빌린 거예요, 지금? 예. 원부자재 구입 그리고 아이고. 운영자금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운영자금 확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돈이 없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매물을 던졌고 네. 주가 여기까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뭐 엄청나게 그렇게 뭐 자금 압박을 받을 만큼 그런 회사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너무 돈독하고 그렇죠.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 회사도 같이 커가는 구조라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웬만하면은 매수가까지는 갈 걸로 보여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볼 만 하고요. 그리고 18,000원 아닌가요? 18,000원. 네. 거기까지 기다려 볼 만 하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투심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일 거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7,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그 진단을 한번 다시 받아보세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예. 그러면 그때 봐가지고 어떻게 할지 다시 결정을 하고요. 지금은 좀 비중이 또 25%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물타기 하긴 좀 그렇고 일단 좀 그 기다리셔가지고 네. 17,000원까지는 회복이 되길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잠시 투심이 좀 흔들리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 주가 좀 많이 내려왔지만 여기서 뭔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어떤 전략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회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18,000원 정도까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셨고, 그래서 그 좀 전에 17,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진단을 새롭게 받으시고 그때 당시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잠시 기다림의 시간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대망의 꿈님께서 보내주신 AD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73,500원에 20%입니다. 예, 73,500원에 20%. 자, 그러면은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한 1월 달에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종목이 오르락내리락 좀 하는 종목이어서 일단 1월 달에 매수하셨고 지금 63,400원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목표가까지는 뭐 바라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 이게 좀 올라올 수 있는지. 아, 원래는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셨어요? 원래는 한 8만 원 정도 봤었는데. 예. 아, 근데 8만 원까지 봤는데 사실 올해 내내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죠. 예. 예, 그래서 코웨이도 역시나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웨이 매수가까지 정도는 올 수 있는 종목일지 지금 현재 상황에 한번 비춰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영호 전문가님, 코웨이 갖고 계십니다. 73,500원. 올해 초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올해 내내 참 시장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궁금한데 네. 만약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네. 지금 연결되어 계신가요? 지금 혹시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올해까지는 가능합니다. 올해요? 예. 네. 올해까지라면은 지니까까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지금 일단 올해까지는 지금 금리 인상 시즌에 따른 지금 경기 침체의 회복 과정이라서 이런 이 렌탈 사업을 지금 코웨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재 사업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비 침체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 이번 연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또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웨이에 대해서 잠깐 이 사업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코웨이는 렌탈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비대, 공기청정기, 그리고 침대도 하죠. 침대, 정수기. 제가 실제로 코웨이 침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웨이 침대를 쓴 지가 거의 3년이 돼가는데, 와우. 네, 6년 계약을 제가 해가지고, 네, 어저께 팔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정보네요. 네, 맞습니다.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예. 이 원래는 코웨이가 웅진 코웨이라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웅진 게 아니라 넷마블 겁니다. 네, 네. 넷마블에서 인수한 지가 오래됐고요. 넷마블에 또 관련된 주식이 또 BTS 쪽이죠. 그래서 그렇죠. 코웨이의 그 사업 모델이 또 BTS인 것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저는 웅진보다는 넷마블이나 BTS 하이브 쪽이 관리를 주가를 하는 게 더 낫다고는 봅니다. 그건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넷마블보다는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 관리는 아직은 안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사실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넷마블 쪽에 보았을 때 이 주가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를 띄우기에 굉장히 관리가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주식이라는 거는 어차피 유통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펀더멘탈로 가기도 하지만 이 주가를 누군가가 관리를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와 넷마블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요. 다시 펀더멘탈로 돌아와서 지금 사실 21년에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쓰이면서 부진했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렌탈 사업이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그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이미지, 브랜드 재고를 회복을 하면서 영업 사항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 지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 법인에서는 또 성장세를 계속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기 이외의 카테고리들이 다변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출 채널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이 소비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이 고정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비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 코웨이 주가도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명분으로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아래 그어놓은 인벨루프 선을 보시면 사실 주가가 하락세를 갈 때는 이거를 무시하고 반등을 오지 않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오지 않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선들을 좀 정확히 반등을 지켜주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제 경험상, 데이터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줬을 때, 기술적 분석을 지켜줬을 때, 이거는 주가가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하방으로 강하게 내리꽂는다면 주가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코웨이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소비가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연도까지만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까지는 진입가가 안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가신다면 주가 관리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정해드리는 가격대는 거의 6만 원입니다. 6만 원. 6만 원이라는 좀 강력한 매물대, 여기 무너지면은 좀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여기 아래 내려온 거는 이제 코로나 저점이라고 치고 봤을 때 여기 지금 2018년인가요? 2018년 10월, 2017년 10월이네요. 너무 예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2017년 10월에 여기 지금 엄청난 하락폭이 나왔던 이날에 그런 저점까지 무너뜨린다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또 무너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6만 원까지만 기준을 딱 잡으시고 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셔라. 근데 그리고 진입가까지 만약에 하반기에 만약에 소비에 대한 그런 심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이 주가가 올라온다면 저는 진입가에서 무조건 비중을 10%는 덜어가셔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코웨이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6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이 좀 필요한 종목 같고 이 종목에 대해서 올해 안에 기대감 갖기는 쉽지가 않을 테니 내년까지 보시고 좀 긴 항목으로 접근하시고 매수가 부분에서는 분명히 비중을 덜어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일단 전화 연결이 지금 끊어진 상황 같은데 코웨이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코웨이 살펴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갈공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이게 주식시장의 사광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제갈공명의 해안으로도 쉽게 파괴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네요. 자, 아이템 반도체 갖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이 37,500원입니다. 비중 10%. 이 종목도 역시 뭐 손실 중이죠. 주가가 사실 계속 내려왔어요. 이 종목이 전성기가 지난 2020년 여름 무렵입니다. 그때 고가 74,000원까지 가고 나서 주가 쭉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패턴이거든요. 33,1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도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 판단해서 들어가셨을 텐데 거기서 더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요.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전 이상 가면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역시 또 추가 매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매수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아이템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ITM 반도체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애플 관련주로 되어 있죠. 애플 쪽에 예전에 그 에어팟 쪽에 배터리 공급을 하면서 네. 애플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적이 실제로는 올해 지금 이제 1분기 때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네. 물론 매출은 좀 늘었어요. 매출은 작년보다 74% 늘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성장이 되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작년에 공장 가동이 좀 멈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이제 R&D 비용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간 투자가 좀 많이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예. 외형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거기서 이익이 발생만 되면은 이제 되기 때문에 아마 하단은 지켜질 것 같지만 ITM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뉴스도 있었잖아요. 내년도에 대한 어떤 비용 집행을 좀 줄이고 그렇죠. 이제 자린고비 경영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긴축 경영한대요. 예, 이런 거 이제 뉴스 나왔기 때문에 네. 애플 관련주 오늘 애플 관련주 다 안 좋았거든요. 네, LG 이노텍도 굉장히 네, 떨어졌더라고요. 좀 빠졌고 이러는데 ITM 반도체도 빠졌다가 다행히 오늘 양봉으로 마감은 됐습니다. 요 근래 보면은 기관 수급이 좋네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금융투자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적이 2분기 때 뭐 좋아서 그러는 건지 뭐 전망이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이제 왜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 수급 부분은 일단 양호한 거는 다행이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믿고 과연 이 종목에 지금 그런 물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은 전략일까?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확신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종목 가령 우리가 물타기를 해서 네.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런 종목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많이 빠져서 나는 그 중기 투자를 하겠다. 네. 중장기 투자자다. 언젠가 올라올 게 확실한 종목. 예. 중장기 투자자라면 뭐 물타기를 뭐 언제든지 해도 돼요. 네. 시장만 살아나면 또 올라간다. 뭐 이제 그런 종목이라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종목은 지금 이 시장에서 이제 핫하다. 핫하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 하면은 딱 적시다. 네. 요런 타이밍이 딱 잡히면 하는데. 트렌드를 맞이한 종목이군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트렌드 상으로는 애플이 별로일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뭐 중장기 투자이실지는 잘 모르겠고. 빠져나올 생각하시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는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시면서 어쨌든 기관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본전가 부분이 지금 딱 매물대예요. 37,000원대가. 예. 37,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팔지 안 팔지를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물타기보다는 네. 이런 종목은 10%치면 그냥 적당할 것 같아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ITM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이 종목의 특성상 추가 매수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대로 지켜보시면서 매수가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제갈 공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ITM 반도체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유튜브 통해서 또 골라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달러 888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요, 동국 SNC 풍력 관련주죠. 이 종목을 매수하셔서 신청해 주셨네요. 매수 단가가요 6,120원 15%입니다. 5,560원까지 좀 내려와 있고 오늘 좀 올랐습니다. CS 시리즈, 그러니까 CS 윈드랑 베어링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없었을 때는 대장이었는데 밸류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7,6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계시네요. 자, 이 정도까지 괜찮을지를 여쭤보셨는데 확실히 CS라든지 삼강 MNT나 뭐 이런 종목에 비해서 최근의 흐름이 조금 들쭉날쭉했던 것 같습니다. 자, 동국 SNC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러면 진단 도와드리죠. 자, 김영호 전문가님, 동국 SNC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떨어져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를 7,600원까지 보고 계시네요. 괜찮습니까? 일단 7,600원이면요. 지금 7,600원이면 거의 2021년 네. 1월 달에 1월 달 이후에 볼 수 없던 가격이죠. 네. 즉 이제 1년 거의 하고 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가격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국 SNC는 지금 아무래도 풍력 관련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앨런 장관이 와서 태양광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공급만 재편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확대 기대감 때문에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도 어느 정도 좋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국 SNC에게도 오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일단은 동국 SNC의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이날 터져 주었어요. 터져 주었는데 네. 참 이게 기대감을 참 심게 하는 게 이게 동국 SNC의 이제 관리를 하는 주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지금 한번 찌르고 거래량을 좀 크게 터트리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내려올 때는 이제 거래량 이탈이 없죠. 없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여전히 여기 세력 물량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여기를 주가를 회복을 해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상, 이 7,000원 이상을 돌파를 해줄지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언제 돌파를 할지는 네. 그거는 어쨌든 대량 물량을 매수를 하는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폭발적인 명분이 만들어진다면 이 6,700원을 넘어서 7,6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가지고 계실 계획에 따라서, 기간 계획에 따라서 저는 다르게 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이 동국 SNC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국내 해상풍력 타워를 거의 독점적으로 맞는 업체이고 이번에 네. 고정가격 입찰제라는 걸 정부에서 하반기에 도입을 하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 계획 단계부터 이 발전을 뽑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변하면은 만약에 사업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진행을 하는 20년 고정 가격 입찰제가 그 자체로 본다면 이 동국 SNC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동국 SNC는 굉장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결국에는 지금 6,120원이잖아요. 전 조금 목표가를 낮추셔가지고 6,700원 아래, 6,700원 부근에서 저는 예.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스권으로 해당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날처럼요. 이날 6월 29일처럼 피레침 달고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냥 분할 매도로 한번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을 통해서 좀 부담 없는 물량을 통해서 나머지 큰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7,600 목표가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 분할 매도로 가져가신 전략을 통해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6,690원 목표가 네. 설정을 해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동국 SNC 살펴드렸습니다. 7,600원까지 마냥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6,700원 그 부근에서 목표 주가를 다시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동국 SNC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한 가지 정도만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꽃방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야, 이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메가스터디 갖고 계시고, 역시 이분 11,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바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거고, 100% 가지고 계십니다. 여름방학 특강 특수 기대감으로 100% 매수했습니다. 방학 시즌 두근두근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좋은 의미의 두근두근인지 좀 떨려서 두근두근인지 모르겠네요. 자, 메가스터디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신규 전문가님, 100%입니다. 11,000원이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메가스터디를 이제 방학 특수를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네. 일단 아이디어 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면 메가스터디가 과연 그런 이제 계절성이 있느냐 예.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메가스터디는 2020년부터 움직임은 저기 때문에 움직였죠. 그 코로나 특수 때문에 움직였죠. 네. 그래서 그런 계절성을 살피기가 힘들고 그 전에도 보면은 차트가 계절성을 살피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차트들이에요. 결국에는 메가스터디는 그런 계절성보다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예. 일종의 테마처럼 모멘텀이 좀 붙으면은 올라가고, 아니면 또 급락하고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계절성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과거에 확인이 되지 않은 아이디어라서 어떨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반등은 나올 차트고, 지난번에 이제 12,000원대에서 빠지게 된 게 보니까 이 메가스터디 안에 현우진 강사라는 분이 있나 봐요. 그분이 탑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메가스터디의 BTS 같은 그렇죠. 존재라서 예. 근데 재계약 안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분 한 번 매출이 수백억이거든요. 네, 연봉이 200억이래요. 예. 그래서 쭉 빠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하니까 또 올렸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막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모멘텀에 따라서 너무 많이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또 몰빵하셨잖아요. 네. 이분은 몰빵이 이제 전문이신 분이라서. 맞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몰빵 하셨으니까 기왕에. 그냥 손절선 잡으면 됩니다. 손절선 1,700원 손절선 잡으세요. 예, 그리고 12,000원 오게 되면은 절반, 그리고 12,500원 오게 되면은 전량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100%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꽃방울님의 종목으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내일장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다시 좀 회복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12,000 포인트를 좀 회복을 했다가 이거 상승 추세에 대한 다시 그런 기대감만 심어주고 다시 이 하락 추세선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이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맞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악재도 소멸이 되었고, 소멸이라기보다는 노출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선을 저는 2350선 지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 여부를 봤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에 대한 그런 손실액도 크다. 큰 것도 있고 전기차가 지금 중국 공급망이 막혀서 또 생산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또 전기차 섹터 시장, 우리나라 국내 증시 시장도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재 업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LNF 이런 종목들인데 그거에 따라서 급등락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좀 포인트를 잡고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국 6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택이라는 거는 가장 큰 소비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금액인데 이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다. 특히 신규 주택 판매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경기가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얼어붙었다는 것입니까? 얼어붙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같이 엮어서 보는 지표로 유명한데 이 부분도 포인트 잡고
주목을 해보면 하나의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섹터는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오주들이다. 바이오주들 그리고 콘텐츠 내일 외계 플러스인 개봉하거든요. 네, 내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라는 종목도 마지막 종가 때 또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콘텐츠 미디어주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방산주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방산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그런 관점 가지시고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시장을 바라보는 뷰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께 맡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아마 이제 그 박스권을 달릴 것 같아요. FMC나 그 GDP 발표가 이번 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하려는 심리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박스권을 갈 것 같고, 하방 지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이슈, 이제 새로운 어떤 변수가, 지금 뭐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이런 건 새로운 변수는 아니죠. 새로운 변수가 부각되지 않는 한은 하방 지진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박스권 이후에 이제 뭐 8월 정도가 되게 되면은 한번, 좀 반등이 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랠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하지만 7월 달은 박스권,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또 아마 이번 주 내내 아마 이제 계속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쪽 대응 한번 해보시고,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반도체, 또 이제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이제 꿈틀꿈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 자동차 뭐 실적 너무 좋고,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한 또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밤에 8시부터 할 거고요. 예, 썸머레일, 저는 이제 8월 달에 썸머레일이 온다 생각을 합니다. 썸머레일리 준비는 지금부터 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저녁 8시고요. 지금까지 시장 고생 많으셨죠? 서머랠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라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그 정보들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